안녕하십니까. 2016년 3월 18일 금요일건마 지급조서 시즌2 예상 방송입니다. 역시 진행을 맡고 있는 고수이고요. 옆에 최홍찬 위원, 정기용 위원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자, 목요일날 또 남쪽 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좀 제법 많은 비가 온다고 하고요. 금요일건마는 아마도 부산은 비가 오진 않을 거예요. 끝일 건데 그래도 전날의 비로 또 인해서 주로는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지난주는 그래도 부산이 모래부총을 해서 그런지 주로가 지지난주에 비해서는 많이 좀 무거워진 모습이었는데, 자, 이번 주 또 비 소식이 있는 만큼 또 오전장에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많이 풀렸죠. 그래도 이제 주야 격차가 좀 심해요. 예. 날씨가 이렇게 풀리면은 이상하게 배당들이 많이 안 나와요. 그죠? 그런 경우가 많죠. 기수 때도 이렇게 예전에 말 탈 때 보면은 좀 날씨가 풀리고 하면 좀 말들도 좀 안정감이 있고 하나요? 뭐 기수 입장에서 그렇고 말들도 약간씩 이제 컨디션 자체 이것들이 다 돌아오기 때문에 약간 안정된 흐름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레이팅 제도가 도입이 되고 또 올해 금년도부터 또 2월달부터 또 레이팅 제도가 약간 좀 변경이 되면서 아마 예전처럼 이렇게 심하게 겨울철 여름에는 터지고 봄 가을에는 너무 안정적으로 저배당 흐름. 그래서 남들 속칭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대기나 구매대행 사이트 하는 애들이 겨울철에 문을 열고 봄이나 가을 이때는 문을 닫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요즘은 제가 볼 때 사시사철 혼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 그런 시절은 좀 같고, 좀 봄, 가을에 좀 안정적인 배당이 나오는 거는 기수나 그리고 마필이나 어쨌든 살아있는 생명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컨디션줄이 좀 편하고 하다 보니까 이변은 크게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예. 자, 이번 주 아무튼 열심히 준비하셨죠? 예. 자신 있습니까? 뻘짓만 안 하면 자신 있게 진짜 할 말씀 드리겠는데 내가 왜 자꾸 뻘짓을 해요? 뻘짓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형을 내 답답한 거 보면은 진짜 조교 열심히 보고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현장에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그 개소스들 엄청 까잖아요. 제가 이 소스들, 야, 걔들이 뭘 합니까 진짜 막말로 얘기해서. 기가 팔락이라 자꾸 흔들리는 거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 방송에서 제가 이제 여덟 좀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부산 일경주 지난주 일경주가 정경 의원이 풀어줬어요. 네. 40이라. 근데 내가 반기를 들었죠. 1이라고. 1 놓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뭐 경마 잘한다고 4를 또 뺐어요. 타로 네. 왜 빼? 그러니까 내가 나 1놓고 40일 했어 나는. 답답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내가 뭘 여기서 영광을 엮겠다고 내가 대가리 말을 빼냐. 그래서 참 경주 끝나고 금토 일을 봐도 그래요. 제 오두마법은 어차피 예상치 나옵니다. 근데 오두마법만 해도 기본을 했어요. 근데 꼭 현장에서 이게 각을 이상하게 잡아갖고 틀린 경우가 있는데, 하여간 이번 주는 진짜 반성 많이 했고 준비한 만큼 저는 가져가도록 하여간 최선한 예상으로 한번 패턴을 바꿔보겠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예. 정경 의원도 제가 금주 깜짝 놀랐어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정경 의원을 사무실에서 같이 공부하니까 보는데 독을 품었더라고. 좀 글 좀 올리고 하라니까 글 올릴 시간에 좀 더 파야겠대. 글도 안 올리면서 하는데 이번 주 어때요? 이번 주 독비풍만큼 보여드려야죠. 뭐 결과적인 거는 이제 경마 자체가 안정된 흐름이기 때문에 직접 조금 더 들은 것만 해. 알았지? 할 때. 직접 들은 것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직접 들은 것만 감안을 하고. 그렇죠. 돌아다니는 제발 이 개소스는 좀 이제 좀 놓으라고, 이제 좀 놓고 이 걔네들 맞춰 먹으라고 하고. 우리는 노력을 하는 애들이니까 노력을 하는 예상가들 아니야. 우리는 노력한 대로 한번 해보자고. 알겠습니다. 좋을 겁니다. 네네. 자, 오늘 승부경주를 예고합니다. 제일 먼저 정기용 위원이 승부수 던집니다. 3경주, 오전장 3경주를 메인 승부로 정기용 위원 선정을 했고요. 최홍찬 위원이 5경주를 메인 승부로 선정을 했고요. 고수가 7경주를 메인 승부로 선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경주리 1000m고요. 국산 6등급 경주로 펼쳐지는 경주예요. 첫 경주
정기용 위원이 도품고 준비한 만큼 첫 경주를 한번 풀어드리겠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부산 일경주입니다. 1000m고요. 성장세가 상당히 좋은 맛빌들이 지금 몰려 있는데, 먼저는 개인적으로 1번, 2번 이 승리 축제는 안 빠지는 충마입니다. 어떤 누구나 봐도 이 맛빌 자체가 완벽한 지금 성장세고, 뭐 직전 경주 저 데뷔전이지만 좀 아쉬웠었죠. 그때 당시 매드파워라는 강한 상대 속에 아쉬웠던 2착인데, 이번에는 뭐 앞선 전개인데 이미 따라가면서 이 검증이 끝나 있었기 때문에 안정대인 더욱더 충마다. 거의 쌍승시까지 노려도 큰 하자가 없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후차고로서 상당히 혼전도입니다. 2차권이 누가 들어오느냐가 이제 혼전도인데, 기본적으로는 뭐 타임상으로 볼 수 있는 마필은 이 7번 돌아온 강자가 지금 이쿠야스로 안전교체됐기 때문에 좀 더 높게 평가는 됩니다. 역시나 뭐 직전 경주 구민성 기수, 항상 구민성 기수가 단점이 그래요. 승부욕이 약한 게 단점인데, 역시나 이번에 이쿠야스다. 그리고 이 마지막 훈련까지 이쿠야스가 맡아서 했다라면 더욱더 믿음감이 가는 만큼 돌아온 강자는 역시 정경도 높게 평가하고요. 더욱더 강하게 노려본 마필이 한두가 더 있는데, 정경은 4번 영광의 캠프라는 마필을 더욱더 강하게 노려보고 싶어요. 마필 자체가 체형 자체가 좋습니다. 500kg의 체형족에 힘이 좋아요. 직전에 데뷔전에 1200을 출전했는데 아직 마필이 어려서 그런지 마필 주행 자체가 좀 흔들리더라고요. 마필이 또 폭주하려는 그런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좀 조희영 기수가 컨트롤하는데 상당히 힘들어 했는데, 이번에는 2000 기수다. 그리고 마필 자체가 데뷔전을 뛰었고 이번엔 단거리로 들어왔고, 역시나 폭주하는 그런 컨트롤만 해준다라면 저는 이번 경주 1000m 충분히 통하고도 남는다라는 그런 계산이 있고, 역시나 이번에 안쪽에 있는 이번 승리 주자는 강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7조 마방에서 한 방에 한번 붙여 때릴 수 있는 승부가 아닌가 판단하는 만큼 저는 2번, 4번 쪽으로 포인트를 한번 잡아주시겠고요. 지금 후적으로서 뭐 댄서라든가 바로가라는 맛빌도 외곽에 포진되어 있겠지만, 이 두 마리의 아직 준비 과정이나 걸음 자체가 아직은 좀 밋밋한 만큼 저는 이 두 방 쪽으로 한번 포인트를 잡아주긴다라고 말씀해 드리면서 1경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최홍찬 위원이 의견 한번 주시죠. 이러고 살치도 있죠. 예. 자, 이가 승리축제가 직전에 못 잡은 말이 선행마예요. 근데 이 경주에서 선행마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그 말에 대해서 언급을 할 줄 아는데 그 말만 또 빼놓고 언급을 안 하네요. 바로 댄식스타입니다. 독땡이에요, 독땡. 예, 직전 경주 4코너까지 선행 경합을 굉장히 싸우면서 무너진 마필이 댄싱스타입니다. 이 경주에서는 얘가 저는 제일 빠르다고 봐요. 물론 신마들이 갑자기 튀어나가는 속도가 나와주면서 뭐 선행이 어지러운 경우가 있는데, 보여준 마필은 얘가 제일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얘가 직전처럼 안 싸우고 선행을 만약 딱 튀어나가 버린다면 충분히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외곽에 뭐 바로가나 댄서를 혹시나 뭐 안 노린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거 안 노리면은 혹시나 4번, 7번 4번도 솔직히 이게 중앙대로 빼놓고는요 나머지 말들이 100m에서 윤곽이 드러난 거예요, 막판. 근데 120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주가 1000m니까 분명히 직전부터 더 뛴다고 보시면 되고, 문제는 이제 돌아온 강자는 조교가 좀 짜증나게 했어요. 8미나한테 밀리더라고요. 채찍을 대면서 밀리기 때문에 8미나가 뭡니까? 똥말이에요, 그 말도. 근데 걔한테 이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혹시 의심을 하시는데, 이게 부산 특징이 그래요. 조금 센 말은 제갈 안 물리고 때리고, 좀 약한 말은 제갈 이빨이 물려갖고 강하게 몰고,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조교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데, 다만 이제 마번 자체가 거의 비슷한데 댄싱스타의 선행 요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라. 요거 가져갈 생각이 없는지 아니면 아예 빼실 건지 요걸 묻고 싶습니다. 저는 댄싱스타를 지금 물음표 해놨어요. 이렇게 댄싱스타를 지금 어차피 댄서가 지금 두 번째 정도 한번 할리지 않을까라는 좀 느낌이 있어갖고 그랬는데, 제 복귀 내용이나 제 훈련 파트 봤을 때 이제 물음표 해놓은 게, 복귀 내용도 지금 앞에 가서 최선의 능력을 다 보여줬고, 훈련도 아직 뭔가 좀 2% 부족하게 해놨고, 그래서 지금 물음표 해놨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많이 팔릴 것 같아서 아예 댄싱스타를 언급을 안 드렸는데, 지금 많이 팔린다라면 좀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라고 느끼고 있고, 역시나 그러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뭔가 2% 부족하다,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 승리의 축제는 의심을 안 하는, 워낙에 편성이 얘 빼놓고 나머지는 다 똥말이에요. 똥말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승리의 축제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입장이고, 치본 돌아온 강자는 안 볼 수가 없어요. 이거 대끼리 분명히 대끼리 가는데, 편성이 약하고 지적 경주 좀 여운이 좀 남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치본 돌아온 강자도 저도 세게 봐요. 네, 문제는 4번 영광의 캠프인데 솔직히 얘는 못 보겠고요. 저는 복귀를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뭐 조교 때 말이 완전 미쳐서 완전히 아직 어린 말이니까 더 뛸 수 있거든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 보여줄 수 있는데 복귀로는 도저히 추천을 못하는 말이고요. 대신 댄서를 안 보신다고 했는데 이 댄서라 마필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 이판수에서 봐줘야 되는 말로 봐요. 복귀로 봤을 때. 왜냐면 이 마필은 주행검사 주행심사 때 모습 보면은 1월 16일 날 이때 모습 보면은 여기서 와줘야 되는 편성이에요. 거기에 또 유병목 마방에서 이번 경주는 좀 직전에는 데뷔 전에 좀 전 조교를 안 보지만 조교 패턴은 보는데 패턴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번에는 훈련을 좀 제대로 좀 하고 나온 이런 패턴이에요. 그렇다면 뭔가 생각을 하고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유병목 마방은 충마가 있을 때 잘 붙여 먹습니다. 그래서 10번 댄서는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정기용 의원은 댄서를 뭐 아주 자신 있게 자를 수 있는지 뭐 그거 다시 한번 묻고 싶네요. 현재까지는 저는 댄서를 계속적으로 지금 저도 데뷔 전에 노려봤던 말인데 막상 마필 자체가 끝걸음 자체가 영 형편없어서 몰라 박근만 기술을 내가 얼마만큼 높게 평가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끝걸음 자체가 너무 형편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많이 들어오면 또 말한테 뒤통수한테 맞는 건데 현재적으로는 한번 걷어내고 한번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드렸으니까 네. 막권은 정경위원 2번, 4번 주력, 2번, 7번까지 세게 본다. 이렇게 정경위원 의원 추천드렸고 최홍찬 의원과 고수가 말씀드린 것도 좀 감안을 해주시기를. 자, 이 경주로 가겠습니다. 경주리 1200m 국산 6등급 경주예요. 이어서 최홍찬 의원이 풀어드리는 경주입니다. 들어보시죠. 자, 14마리 출전, 게이트 아주 꽉 찼는데, 솔직히 이 경주 출전 말이 다 기복마예요. 근데 이제, 발 빠른 말이 그렇게 없습니다. 늦바라는 말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많은데, 과연 일본도, 이게 추임받은 일본 게이트가 쥐약이거든요. 절대 원게이트가 추임받은 유리한 게 아니에요. 선행마가 유리하고, 지금 순발력 자체를 본다면 5번 테이크 어게인하고 하이퍼스타가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 추진이에요. 거기에 이제 스바딜파리까지 나가는 선행 추진이고 나머지 말들이 거의 발이 굉장히 느린 경주 편성입니다. 테이크 어게인이 선을 가서 어떤 회방을 놓을지 모르겠는데 하이퍼스타의 상태가 워낙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만약 5번의 선행 경합 내지는 앞선을 장악하기 위해서 나갈 거고요. 결국 이제 5, 7이 앞에 나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이고 이 중에서 이제 누가 이기느냐 저는 7 쪽으로 보고 있고요. 스바들파리가 이 경주 자체가 워낙에 느리기 때문에 바로 이거 선입을 갑니다. 요게 선행 가서 무리해서 깨진 말인데 따라가면 걸음이 더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동현 기수가 생각을 하고 만약 말을 기승을 한다면 저는 따라간다고 봐요. 얘까지 만약 선행을 간다 생각하면 이 경주는 우리 셋이 그냥 죽자. 추임마들 뭐 못 먹은 애들 좀 올라와서 먹게 해주자 이런 주행을 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스바들파리가 병합적으로 하면서 전혀 상태가 이상이 없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라면 저는 역전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세게 보고요. 이제 나머지 뒤에 스마트 마린 물론 추입해서 이제 날라오는 모습이고 페르난도까지 역시 날라오는 모습이고 응림요수도 솔직히 안장에 막혔지만 막판 걸음 자체 직전 끝걸음 보면 충분히 날라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 편성 자체는 넓게 가져가면 솔직히 이거는 결국 맞춰보겠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일단 한 방 맞고는 7이 워낙에 훈련 모습에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8, 7 한 방을 일단 우선은 가져갈 겁니다. 가져갈 거고 과연 이 경주가 어느 게 이제 깜빡이로 갈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리무중인데 스마트 마린이나 뭐 페르난도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걸음 여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현장에서 배당이 허락하는 선상에서 2마리를 가져가면 바치가 2마리 가져갈 수도 있고 1마리 정도 선택을 해서 때리고 바치는 쪽으로 한번 구매를 해보고 싶은 경주가 바로 이 경주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정경 의원이요, 뭐 의견해 주시죠.
저도 이번 경주가 상당히 좀 혼돈도가 있어서 상당히 어렵게 지금 접근을 했었는데, 이제 축선정에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저는 안쪽에 있는 마필로서 좀 더 한번 포인트를 잡아봤는데, 이 안쪽에 있는 이 스마트 마린이 지금 거리가 1200이라 좀 나는 직전에 발주가 늦발해서 약간 좀 불안 요소. 요 1번은 제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나는 1번을 지금 한번 좋게 봤는데, 좋게 보고 있고. 네네, 좀 좋게 보고 있어서 상당히 좀 이 최영찬님이 약간 좀 밭이 맞고 가셔서 나는 좀 이 말을 좀 그 세게 부분이 보고. 저랑 네네.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스마트 마린이 이게 발주가 늦은 말이 아니에요. 이게 순발력이 있는 말인데 지점은 발주하면서 부딪히면서 늦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면서 발주 방해를 받았죠. 그래서 땅바닥에서 탄 거예요. 이게 발주가 나쁜 말이 아니라 발주하면서 방해를 받고 바닥에 있었고, 또 중간에 또 진로까지 막혀서 탄력이 한번 또 죽고 밀었는데 가면 갈수록 나오는 거리면 이거는 무진장 뛴 거거든요. 지금 타임이 16초 8인데 제가 볼 때 이거 15초 때 끊었어요. 막 그런 방해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한월의 질주를 넘어서서 우승까지 널널하게 올 수 있었는데, 그렇게 탄 것 치고는 운이 안 따랐던 것 치고는 무진장 많이 뛰었다는 판단이고, 이번에 게이트 1게이트가 이걸 단순히 발주가 안 좋은 말이라고 한다면 최홍찬 위원 얘기대로 안쪽 게이트가 좋을 게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번 스마트 마리는 순발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선의권에서 탄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7번, 1번 한방 쪽은 생각이 없나요? 아니요, 전 축이 8입니다. 아, 8이에요? 네, 선입권 나가는 7은 5번하고 싸울 경우도 있기 때문에 7을 강하게 축으로 놓고 공략하는 게 아니라 스바딜 8이 선입권 가는 그러니까 김동현 교수가 제가 했죠. 예. 죽자 살자 앞에 경합을 안 하는 조건에 따라가는 조건이라면 얘는 능력이 더 나온다. 그래서 혹시 앞선에서 하이퍼스타가 자체가 이제 버티는 그림이라면 주로 자체가 가볍다라면 혹시 이제 5가 만약 선행 생각을 안 해버린다면 7이 그냥 편하게 나가버릴 거예요. 경주 조건이 그러니까 두 가지죠. 싸우는 조건도 되고 먼저 튀어나가는 속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8, 7은 이제 한 방을 주력하는 거고 1하고 10은 이제 받친다고 하는데, 스마트 마린 자체가 인코스에서 만약에 정상적인 발주에 선입을 간다면 좀 세게 봐야 되는데, 왜 이 두 마리 말을 저는 그렇게 세게 안 보냐면, 스마트 마린이 직전에 대가리 쳤던 하늘의 질주하고 페르난도의 대가리 쳤던 제너럴이 솔직히 그 다음 경주에 인기에 팔려놓고 아주 졸전을 보였어요. 두 마리 다. 그러면 이 편선 자체가 그렇게 센 편선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형군, 물론 형군에서는 해볼만 하다 하지만 그 우승했던 마필들이 의외로 걸음 자체가 승군에서 그렇게 눈에 띄게 볼음을 못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결국은 강자의 모습은 아니었지 않냐, 저는 이 생각으로 해서 받치는 쪽으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1번 스마트 마린 우리 두 위원이 같이 요거는 좀 봐줘야 되는 말로 하니까 청소년도 받치기라도 꼭 하여튼 간에 좀 가져가기를 바라겠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감안을 해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경입니다. 금요일마 최대 승부차입니다. 부산 3경주 1200m 국산 6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14마리가 출전하고 있고요. 오늘 금요일마 최대 승부차를 좀 일찍 3경주로 잡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좀 전반부에서 먹을 건 제대로 한번 먹고 오늘 금요일 경마를 시작해보자 라는 자신감으로 준비했던 정경이 메인 승부차의 이유입니다. 바로 이번 경주가 인기만 접종 구도예요. 정경이가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이유는 바로 중배당의 메리트가 충분한 포인트인데, 바로 인기거로서 팔릴 수 있는 마필, 뭐 안쪽에 있는 3번 지봉블루, 그리고 뭐 한금겁타, 외곽에 있는 11번 이 팡팡 레전드와 뭐 13번 이 영광의 제인까지도 지금 팔리는 모습인데, 가장 그래도 이번 경주 정규가 자신있게 한번 놓고 때릴 마필은 안쪽에 있는 3번 이 지봉블루라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필들 뭐 6번 한금겁탑이라든가 11번 이 팡팡 레전드, 14번 영광의 제인까지도 지금 현장에서 강하게 팔리려고 역시나 지봉블루를 놓고도 여러 군형이 지금 빨갛게 팔릴 텐데, 지봉블루로 마필은 21주 만에 출전하지만 완벽한 성장세를 안고 있어요. 역시나 이 육군 이 정도의 편성, 그리고 주행검사 시 탄력감이면 그냥 왔다 해도 말씀 안 드려도 이 마필은 거의 올 정도의 최저의 조건이고 완벽한 성장세입니다.
이 녀석을 놓고 한번 강력하게 승부를 들어가는데 지금 후착고로 팔릴 수 있는 뭐 6번 황금겁탑이라든가 팡팡 레전드 13번 영광의 제인이 지금 현재 많이 팔려주는데 황금겁탑도 지금 약간의 외에 소원 체격 속에 늘어난 1200거리 지금 인게이트에서 갇히면 이 마필이 어떻게 나올지도 지금 검증이 안 돼 있고 근성적인 부분이 마지막 근성적인 부분이 아직까지 완벽하지 못하라면 전경이 지금 많이 팔리겠지만 약간 좀 불안 요소가 보이겠고요. 역시나 팡팡 레전드도 지금 22주만 원의 공백이지만 지붕블루만큼 지금 완벽하지가 못해요. 외곽 있는 14번 영광의 제인도 직전에 선행으로서 편안하게 선행을 주도했지만 이번 경주 외곽 게이트에서 선행도 못 가는 조건 맞습니다. 지금 여외곽으로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이 이번 경주 다들 불안하다라면 전경이 노릴 수 있는 마필 바로 이번 경주 이계권에 밀려있는 마필로서 강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데 직전 경주 승부를 했었지만 형편없는 말몰이 형편없는 전개로서 정말 왔어도 충분히 와야 할 마필이 실패했던 원인을 전경이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메인 승부에 정확하게 한번 때릴 수 있는 찬스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방에서도 내심 큰 기대를 안고 있어요. 그만큼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안장변화까지 지금 안장변화까지 하면서 완벽하게 지금 준비했다. 이번 메인 승부처 전반부 최대 승부처 미꼬대를 추구하여 있다. 지붕모를 중심에 놓고 후차권 여러 두가 팔리겠지만 다들 불안하다라면 정경이가 제대로 된 노림수 마필로서 한번 강하게 들어갈 수 있다. 그만큼 자신 있는 메인 승부만큼 한번 깔끔하게 전반부 때리고 한번 금일경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경주리 1300m 국산 6등급 경주를 펼쳐지는 경주. 자, 이번 경주 고수가 풀어드리는 경주예요. 자, 먼저 풀어드리겠고 양쪽 패널 위원들이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경주는 한 4-5 마필 정도가 팔려줄 거예요. 1번 찬란한 에이스, 그리고 2번 영웅주기요, 5번 고려의 꿈, 10번 탐나천하, 그리고 10번 나온 벤트리, 이렇게 한 4-5 마필 정도가 팔려줄 경주인데 다 가져갈 수는 없고요. 일단 고수는 한방 막권은 정해져 있어요. 그 한방 막권, 단통 막권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고, 한 마필 정도를 받쳐가야 되는데 그 받치는 막권은 양쪽 위원들 뭐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제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고수가 일단 거두절미 한방 단통으로 말씀드린 막권은 1번 찬란한 에이스, 그리고 5번 고려의 꿈, 1번, 5번 일단 단통을 보고 있어요. 이번 찬란한 꿈은 게이트 1게이트 또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조건이고요. 모든 게 좋아요. 또 위험해가 장난지 물론 하죠. 지난주에도 하나 했죠. 한 건 했는데 그래도 한 건 예전에 한 6건, 7건 했는데 요즘은 하루에 한 건 정도, 일주일에 한 2건 정도 이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열심히 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만족해요. 그래서 1번 찬란한 에이스 정식 3개 보고 있고, 5번 고래의 꿈이 C쪽 김병호 마방에서 2마필 같이 꺼내놨거든요. 근데 C쪽 김병호 마방도 상당히 좀 배가 고파요. 마필 자원도 상당히 좀 부족한 시점이고요. 마방을 이끌어 가려면 되는 마필을 때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데뷔 전부터 7주에서 바로 때려 먹었었던 마필이고 뛰었던 내용을 보면 다음에 나오면 더 뛰겠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이 판석을 보니까 5번 고려의 꿈 안 될 게 없네요. 그래서 고수는 1번, 5번 단통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기용 위원부터 의견을 주시죠. 네, 먼저 저도 개인적으로 1번, 5번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항상 그 좀 걸리는 마필이 지금 한두가 있는데 10번 라온 벤트리가 상당히 발주 자체는 느리지만 이 근성은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1300거리라 무시할 수는 없는데 이걸 어떻게 평가를 내시려는지. 그 다음 마건이 10번이에요. 근데 네. 깜빡이 중깜빡이라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왜냐면 10번 라운 벤트리가 직전에 유현명이 탔는데 이거 안 갔거든요. 유현명 스타일로 타면서 안 갔어요. 철저하게 내쳐 코너에서 외곽으로 빼고 병시까지 타면서 복귀에 대한 의미가 없게끔 탔고, 12월 27일 날은 앞선 마피들이 좀 무리를 해서 얘가 좀 왔다라는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자신 있게 얘는 안 된다 그렇게 자르지 못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홍찬님. 일단 뭐 찬란한 에이스하고 고려의 꿈이 저게 다닌데 저도 개인적으로 인정해요. 그냥 선행 가는 찬스고 원게이트고 무엇보다 또 19조 말이라는 것이
뭐 여기 선행 가는데 얘를 뭐 뒤집어서 갈아엎을 말이 없기 때문에 이래 인정하고 또 뒷심 자체도 고래의 꿈이 상당히 좋습니다. 워낙 뒷심이 좋기 때문에 조이원이가 또 한번 입상해 봤던 말이고 데뷔전이기 때문에 이 말의 능력을 그만큼 우리들이 몰랐기 때문에 구매를 못한 것이지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세더라. 결국은 이게 한 20전 뛰어갖고 2차 한번 딱 되면 싸먹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데뷔전에서 이렇게 간 건 센 거거든요. 그래서 1300 거리라면 오히려 DC은 충분히 더 보일 수 있는 거리다. 그래서 저도 이 저배당 맞고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깜빡이가 진짜 안 들어와요. 부산이. 어떻게 보면 지난주 일요일 날도 정상적이면 깜빡이는 두 개는 최하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걸 깨더라고요. 저는 3번 스마트킹이 좀 조심스럽지 않냐. 일단 최시대에서 이 쿠야스로 바뀐 것만 해도 플러스 알파라고 봐요. 물론 최시대가 뭐 이쿠보다 더 기술이 떨어지냐 그건 아니죠. 근데 이제 직전 경주 같이 고려해보고 따는데 착차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게이트 조건이 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쿠라면 만약 1위 아싸하게 경주를 뽑아버리면 2선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 몇 두가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말들이 1위 도주해버리면 그냥 그 앞에서 그냥 땡땡으로 그냥 버텨버려요. 추임마들이 올라오기 전에 버텨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킹이 이쿠라면 경주 전개 한 템포 빠른 그 선행률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걸립니다. 솔직히. 그래서 요거 뭐 현장에서 아마 1호 저도 한 방으로 부를 거예요. 근데 이제 받치는 막건 자체가 솔직히 신경 쓰는 막건이 몇 두가 눈에 보이긴 보여요. 이게 5번이 워낙 뒤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3번에 대해서 이제 생각만 견해만 좀 듣고 싶습니다. 예, 3번 스마트킹이 일단 등짝은 2쿠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나올 건 있겠죠. 그런데 이 마필이 뛰었던 내용을 보면 전부 뭐 4차, 5차 이렇게 되고 있는데 나무랄 데 없이 정말 기가 막히게 탄 거예요. 전부 쥐어 짜면서.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쥐어 짜면서 기가 막힌 레이스를 펼치고 나서 이 정도 뛰었는데 그 뛰는 느낌이 좀 말이 뛰려고 그러는 느낌이 아니라 좀 꾸역꾸역 거기를 버텨주는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훈련이 좋은가요? 변화가 올 정도로? 훈련은 눈에 확 들어올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꾸역 뛰어요. 항상 못한 적이 없어요. 말을 직전에도 9번 게이트였는데 자리 기가 막히게 잡고 기가 막히게 탄 거예요. 그래서 꾸역꾸역 뛰네 이렇게 했다는 듯이 좀 꾸역꾸역 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채찍을 대고 밀었을 때 반응감이 있는 말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3번 스마트킹은 한번 돌려볼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판단해 주시고요. 1번, 5번 최홍찬 의원도 한방 맞고는 같이 인정을 하는데 받치는 맞고는 저는 정기용 의원이 얘기한 10번 라운 배터리 이거는 현장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경주 1200m 경주 편성이에요. 총 14마리 풀게이트 꽉 찼죠? 5등급 경주 편성입니다. 야, 이거 뭐 접전이에요. 팔려주는 인기마가 좀 많죠. 그만큼 인기마들이 많다는 거는 가는 말도 많다는 거고 승부가 이빠이 제대로 걸려야지 또 충돌도 일어나고 박진감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의외성도 나타나는 게 바로 경마입니다. 경마가요 한 마리 가고 두 마리 가고 뭐 이미 정해진 그런 게임 자체를 예전에는 많이 봤지만 이 레이팅 경주에서는 절대 그게 힘듭니다. 앞으로 갈수록 이게 좁혀질 거예요. 착차가 계속 좁혀질 겁니다. 근데 이 좁혀지는 착차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핸디캐퍼들이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만큼 잘해야만 그만큼 경주가 박진감이 있고 1등마와 꼴등마의 그 거리차가 좁혀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분들이 이제까지는 편하게 아마 모든 것을 마필 출두를 이제 편하게 하셨지만 이제는 앞으로 계속 골머리를 아프면서 아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서두가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 경주 자체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인기만 한도 무조건 꺾어 드릴 거예요. 직전에 잘 뛰었기 때문에 무조건 팔립니다. 안 팔릴 수가 없어요. 이게 잘 뛴 말들은 그 다음에 안 팔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만약 6군, 5군, 4군에서 승급할 때요. 워낙에 잘 뛰면 그 다음에 승급전에 또 팔립니다. 편성 그 차이를 생각을 안 하고 그래요. 자, 이경주 제가 더 많은 걸 얘기를 하면 팁을 완전히 줘버리는 거기 때문에 인기만 한도는 꺾는다. 팔려주면 땡큐다. 자신있게 꺾습니다. 훈련? 좋죠. 병합할 때 기가 막혀요. 자, 훈련이 다냐? 아니죠. 경주마들은 전개의 상황을 절대 무시 못합니다. 경주마들이 왜 경마가 이게 그 선입 추입으로 나눠져 있는지 파고 드시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자, 요것 때문에 아무리 인기 많아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오고 조건이 좋아진 말이 또 조건이 안 되는데 의외로 어부지리 입상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이 경주는 팔리는 인기만 한도를 자신있게 제가 저 최영찬이 꺾어 드리기 때문에 메인승으로 선정을 한 것이고요. 더불어 이 경주는 무조건 중배당이다. 포커스는 이미 끝났어요. 후차게 누가 걸리느냐, 저는 이 차이점만 현장에서 안고 가겠습니다. 오경주 메인 승부로 함께 제대로 한번 붙어드리겠습니다. 6경주로 가겠습니다. 경주리 1400m 국산 5등급 경주예요. 편성이 8마필로 쫄쫄합니다. 그런데 대만한 마필들이 많은 경주죠. 그래서 정기용 위원이 독사같이 준메인 승부를 잡은 것 같아요. 어떤 내용으로 승부 들어가는지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시고요. 최홍찬 위원이 한도를 도와주시죠. 뭐 뻔히 보이는 말, 근데 변수가 있어요. 직전 대회에서 핸디 높아지고 그리고 직전에 이빠이 가서 또 착설되는 인기마도 있기 때문에 그 말들이 제 걸음으로 그대로 보일 수 있느냐, 이제 이것만이 관건을 남아있는데, 저는 복병권 말 한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담양천사예요. 자, 요게 늦발하죠. 제일 늦발인데 최외곽으로 추입 능력을 보이는데 막판에 올라오는 걸음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근데 솔직히 그 당시에 스카이스라는 이쿠야스 기승했던 말이 워낙 잘 탔어요. 너무 잘 타고 역전 우승에 성공했는데, 앞에 갔던 두 마리 중에서 한두가 살아남으면서 테일윈드가 이제 버티기에 성공한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갔던 레이스도 굉장히 빨랐는데도 추입이 올라갔다 이거죠. 그렇다면 직전 걸음이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구조에서 두 마리를 출전시키면서 조금 더 서둘러서 담양천사를 출전시키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주 자체가요, 백마가 없어요. 뭐가 된 갈지 현장에서 네가 딱 튀어나가야지 그게 네가 선행을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초반 발주 능력이 아주 뛰어난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양천사에게는 오히려 말 투수도 좋고 추임력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해서 복병권인 마필 3번 담양천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3번 담양천사. 저도 이 마필을 추천하려고 그랬거든요. 이거 비인기화인데 지적은주 고수가 담양천사 테일윈드가 한방 막건이었어요. 정말 목 터지게 응원했는데 아주 기절하겠더라고요. 아예 보여주지나 말지. 근데 이 마필이 지적은주 강급된 말이에요. 4등급에서 뛰다가 5등급으로 강급이 됐었던 마필인데 상당히 좋았어요. 뛰었던 내용도 완전히 좀 변한 거고, 거리가 늘면 좀 더 좋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에 거리가 또 1400으로 늘어났고, 요거는 아마 지금 8마필이 나오는데 인기도 한 6위, 7위 정도 할 것 같아요. 저는 5도에 웬만하면 안 잡을 것 같은데 이거 배당으로서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저도 같이 3번 담양천사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정기용위원회 준메인 승부처이니까 보병마필 한도 같이 한 배를 타겠고요. 정기용 위원이 승부 포인트 한번 들어보시죠. 네, 먼저 부산 6경주 8마리 단촐한 편성이지만 이번 경주에 놓고 때릴 마필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거의 쌍승시까지 노려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가 8마리, 거의 한 4마리는 그래도 팔릴 것 같아요. 안쪽에 있는 2번 매직라인, 블랙 테드라도 승군저이지만 성장세가 좋고 감량이 있죠. 이 마약 컨트롤이 끝빠질주, 그리고 뭐 복병으로 담양천사까지도 지금 강하게 한번 도전한 세력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상당히 약간의 좀 혼전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주는 믿는 축이 있다라면 깔끔하게 공략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번 경주 믿는 축에 깔끔한 한방, 그리고 담양천사까지 들어온다라면 삼복승치 짭짤하게 챙겨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만큼 이번 6경주 깔끔한 한방에 복병까지
잡아갈 수 있는 이번 6경주 깔끔하게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그 6경주는 정기용 의원의 준맨 승부처인데 일단 포인트는 깔끔이에요. 깔끔. 뭐 지저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깔끔하게 한번 승부를 보겠다. 고조염이 자신 있게 승부를 보겠다. 정기용 위원을 믿고 6경주 함께 승부 추천드립니다. 7경주입니다. 경주리 1600m 혼합 4등급 경주를 펼쳐지는 경주. 자, 이번 경주 고수가 오늘 금요일만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는데요. 아마도 이번 경주는 지급조서를 쓸 수 있어요. 고수 메인 승부가 성공이 되는 순간 이거는 그냥 지급조서예요. 지급조서. 배당 무조건 꽝 하고 터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배당판이 열리면 2번 매력덩어리, 4번 윙고맨, 6번 퍼플 오션, 7번 브라보 마린, 요 네 마피를 중심으로 해서 이군형 저군형 할 것 없이 뚫리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혼전 경주로 보여지고 있고요. 요 네 마필이 팔려줄 텐데, 자, 고수가 거주점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경주 놓고 치는 마필도 이 안에 없습니다. 놓고 치는 마필도 이 안에 없고요. 한 방을 때리고 들어가는 노림수 한방 막건도 이 언급드린 마필에 없어요. 자, 이 언급드린 네 마필 중에서 두 마필은 고수가 자신있게 이유있게 완전히 좀 걷어내면서 승부로 들어갈 것이고요. 또 노림수 두 마필까지 배팅권에 갈 건데, 자, 배당 마필을 놓고 때리는 경주예요. 이번 경주는 한번 작심하고 한번 지급조사 한번 또 써보자 자신있고 승부를 볼만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메인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배당판을 보시면 아마도 배팅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냥 배당판 보지 마시고 고수 믿고 한번 오지게 승부 한번 봐주세요. 이런 경주에서 때리고 성공이 됐을 때 비로소 한구라 제대로 하는 겁니다. 자, 고수가 정말 쫄고 있는 마필이 이번 경주 인기도에서 완전히 밀려있는 상황이라면 이건 승부를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믿고 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경주열이 1200m 국산 4등급 경주예요. 이번 경주는 최웅찬 위원이 준비한 오늘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승부 들어가는지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시고요. 정기용 위원이 한두를 도와주시죠. 저는 이번 경주 좀 선행력 마필들이 좀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선행력에 가장 빠른 마필이 5번 토함산이 가장 빠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직전여주 서수은 기수 뭐 붙들고도 그냥 선행 가더라고요. 그만큼 마필의 완전 변화는 왔다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토함산의 마필이 원래 다리 근육통이 좀 안 좋았던 마필인데 그런 모습에 완벽히 지금 살아나면서 이 자기의 본 능력, 본 선행력 각지를 더욱더 발휘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김동현까지 안정했다면 더욱더 앞선에 한번 주도하겠다는 강한 의지고 역시나 훈련 패턴까지도 지금 올라와 있는 만큼 저는 5번 토함산을 이번 경주 승군전에도 한번 노려보자 말씀해 드립니다. 예, 5번 토함산. 정기용 의원이 추천했는데 저도 한 배를 탈게요. 이 토함산은 선행을 안 나가도 돼요. 이마필이 1월 20일 날 선행 못 나가서 깨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깨진 게 아니라 쓸데없이 병신같이 싸웠죠. 무리하면서 선행 경합을 그렇게 안 타도 되는데 그 전에 12월 26일 날 이미 뒤에서 올라오면서 선취입의 능력을 보여줬단 말인데 이건 자빠이 때린 거예요. 이쿠야스가. 지정 경주는 서수원이가 그냥 시원하게 한번 때려준 거고요. 이번에 승군전이지만 저도 5번 토함산을 세게 보고 있기 때문에 최웅찬 위원의 승부 경주인데 그냥 정기용 위원과 함께 5번 토함산을 추천드리겠고 최웅찬 위원이 승부의 변을 한번 들어보시죠. 어떻게 보면 절반 자를 수 있는 마번이 되겠고요. 절반이 이제 입상이 가능한 그런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총 10마리인데요. 누리불패가 팔리죠. 인코스 이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팔릴 겁니다. 이게 반제제왕 같은 형제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팔려줄 것이고 또 금포미를 19주말 아닙니까? 지금 승국전이 3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 19주말은 이 보여준거리는 마필은 현장에서 무조건 팔립니다. 안 간다고 그래도 팔리고 간다고 그래도 팔리고 똑같아요. 항상 19주말은 많이 팔리고 폭풍신화는 직전 경주는 머리를 지우세요. 그 전에 잘 뛰었던 걸음 자체를 생각을 하신다라면 이만의 능력을 역시 인정해주고 토함사는 지금 좀 전에 이제 우리 고수위원님께서 말 잘해줬죠. 선행 안 가도 돼요.
데뷔 전에 바닥에서 치고 올라왔던 마필이고 쓸데없이 직전 경주에서 안 가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이거 자빠이 때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선행 선임이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굳이 얘는 여기서 금포미르가 졸랑 밀 것 같은데 포인마인 금포미르가 이거 잡고 가겠습니까? 싸움만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정상적인 경기에서 항상 앞선 원일 루키가 입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7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는 1200에서는 아직까지 추천드린 적이 없어요. 1400에 추천했을 때 추천 안 드렸죠. 자, 이 정도로 그러니까 1, 3, 4, 5, 6 요 5마리에서 입상이 가능한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 힌트가 아마 좀 나갔을 거예요. 설명드린 말 중에서 뭔가를 노리겠다는 그거는 아마는 힌트가 좀 나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는 배팅이 되고 압축이 돼요. 인기말 중에서 쓸데없이 팔리는 말이 2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주가 배팅 가치가 있다. 배팅 가치가 있다는 건요. 저 배당이건 고 배당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요걸 배팅을 해서 맞히냐 못 맞히냐 요거만 생각하면 됩니다. 맞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방이라면 요거는 배팅 가치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준매인 승부로 이 경주를 선정을 했습니다. 예, 8경주 최홍찬 위원이 얘기한 거 가만히 들어보면은 힌트가 있어요. 누구를 세게 노리고 있고 누구를 안 볼 건지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힌트까지 드린 만큼 그리고 저희가 또 풀어쓰기 이런 풀어드린 경주도 있고 하니까 다른 경주들은 몰라도 메인 승부, 준메인 승부, 최홍찬 위원의 메인 승부, 준메인 승부, 고수 메인, 준메인, 그리고 정기용 위원의 메인, 준메인 승부만큼은 그냥 들어주세요 한 장. 반드시 보답을 해드리고 있고 돈 안 아깝게 우리가 또 좋은 내용으로 해주고 있는 만큼 한번 들어주시고 이번 경주 8경주 최홍찬 위원이 절반 이상은 오픈을 했습니다. 믿고 천장까지 꾹꾹꾹 눌러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도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9경주입니다. 경주리 1800m 국산 3등급 경주로 펼쳐지는 경주. 8마필만 조촐하게 나옵니다. 출전 등록은 한 11마필이 했는데 정기용 위원이 먼저 추천해 주시죠. 네, 먼저 이번 경주가 성장세 있는 마필이 많죠. 최근에 아쉽게 2착만 차지했던 마필 바로 7번 샘솟는 에너지인데 이번에는 저는 기회를 잡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앞선권이 좀 타이트하지만 좀 앞선에서 그냥 따당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판단하고 있어요. 이 샘솟는 에너지 순발력은 조금 부족하지만 역시나 저는 이쿠가 적임한장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쿠가 이런 마필들은 더욱더 능력을 발휘한다고 그래요. 좀 뒤에 따라가고 좀 약간 좀 한 타임 빠른 취임 능력을 발휘하는 마필들, 특히나 선행형 마필보다는 취임 마필들을 능력을 더욱더 끌어내는 만큼 저는 샘솟는 에너지 다시 적임한장으로 돌아오는 만큼 이번에는 우승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기회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7번 샘솟는 에너지 정기용 의원 추천드렸고요. 최홍찬 의원. 훈련 모습으로 보면 깜빡이로 팔리는 4번이 좋아요. 바로 10경주에 나오는 그 어프로치하고 병합을 하는데 2마리가 훈련 모습할 때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메인스테이가 만약 이 경주에서 앞선을 장악해주면 쉽게 이제 입상이 되는데 만약 따라갔을 때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훈련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저는 뭐 저도 이제 샘솟는 에너지도 좋게 봤고 멘트를 좋게 봤는데 이 깜빡이를 아마 지켜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물론 다른 말 한두 개 또 더 있지만 순전히 훈련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메인스테이가 좋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100% 동의를 해요. 이번 경주는 주중에 고수가 좀 풀어들였던 경주인데요. 한두는 지금 출전 취소가 돼서 빠졌고 10번 샘솟는 에너지는 저 역시 믿고 들어간 축이고요. 최홍찬 위원 얘기대로 19조 마필이 좀 무서워요. 19조 마필이 선행을 나가는 편성이면 얘를 견줄레가 선행 견줄레가 안쪽에 이번 라이징 브라보뿐이 없거든요. 네, 라이징 브라보가 비비진 않을 거예요. 왜? 라이징 브라보가 선입이 안 되는 말도 아니고 애써서 그냥 19조 마필 선행 나가고 싶다고 하는데 또 현명히 선행을 나가고 싶다고 하는데 또 최시대가 옆에 와서 미운 털 박힐 이유는 없다고 해요. 이 부산 애들은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나가면 이렇게 19조나 유현명이가 선행을 나가면 그냥 편안하게 나가세요 하고 냅두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4번 메인스테이가 우선적으로 저 역시 눈에 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경주리 1800m 혼합 2등급 경주예요. 오늘 마지막 경주가 되겠고요. 고수가 마지막 경주를 준배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승부 들어가는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최홍찬 위원이 먼저 추천해 주시죠. 저는 이 경주가 인기 1위를 말씀드릴게요. 예. 왜냐하면 인기 1위를 제가 안 빼기 때문에 그래요. 안 빼는데 저는 깜빡이 뭐가 깜빡일지 여러분들 이제 결과적으로 아시겠지만 그걸 안 부를 거예요. 현장에서 안 부를 겁니다. 그거는 내 마음에 이제 굳건한데 어프로치를 지금 구경주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워낙에 좋습니다. 복승률 100%예요. 이 복승률 100% 말들은 진짜 쉽게 안 부러집니다. 쉽게 안 부러지고 또 이 경주도 얘가 단독 선행을 나가는데 학자 자체가 없어요. 옆에 뭐 껄쩍껄쩍 그 비빌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에도 우승을 했지만 핸디가 좀 올라갔다. 요게 변수다. 이건 변수 안 된다고 봐요. 워낙 준비 잘 됐고 독땡이고 2번 게이트고 조건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19조가 아닌 마방에서는 이렇게 조건 좋은 경주에서 부러지는 경우가 나와요. 근데 19조 말들은 이 좋은 조건을 절대 허투루게 피하지가 않습니다. 진검승부를 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경주 축은 그래도 어프로치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1번 어프로치 최홍찬 위원 추천드렸고요. 정기용 위원. 저는 뭐 어프로치를 강하게 노려보면서 혹시 이마필의 좀 변화가 어떨까? 이 따라가서 뛰었던 마필 저는 이번에는 좀 각질이 변화가 올 거라 9번 천지파크라는 마필입니다. 최근 이 마필 자체가 계속 선입에 따라가고 선행을 가서 우승을 차지하고 직전에 따라가서 졌는데 이번에는 뭐 선행과 뭐 새로운 법칙이나 어프로치가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인데 이번에는 아예 참고 따라간다라면 저는 한 발 쓸 수 있다 판단하고 있어요. 강한 상대는 있겠지만 저는 김용군 기수의 안장이다. 상당히 좀 믿음감도 가고 훈련 가치도 이번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만큼 저는 천지파크를 한번 노려보자 말씀을 드립니다. 예, 9번 천지파크를 정기용 위원이 추천드렸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경주인데요. 거주점이 말씀드리면 지금 양쪽 위원들께서 한마필씩 말씀해 주셨죠. 한마필은 그냥 강대가리 인정을 할 거고요. 한마필은 자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자르고 승부 들어갔고 왜 그 마필이 아마 깜빡이 나올 거예요. 2번 9번이 깜빡이 나올 건데 한도는 완전 인정하고 한도는 자신 있게 이유 있게 자르고 승부 들어가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 때 대길이 없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승부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지금 놓친 마피들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하면은 얘가 여기서는 될 텐데 왜 안 팔리지 하는 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마필이에요.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마필이 보입니다. 자, 이번 경주 오늘 마지막 경주인데 특히나 마지막 경주에 강한 고수답게 반드시 마지막 경주 깜빡이 부러뜨려 놓고요. 제대로 한번 찍으면서 한번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수 믿고 마지막 경주 현장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저희 지급조서 시즌2 금요음악 예상 방송이었습니다. 저희 3위는요 현장까지 집중해가지고 매경주 아주 최선을 다해서 다 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까지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